안녕하세요. 김은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위주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 스타킹, 혈액순환을 도와 부종을 줄이고 수술 후 부종, 임파부종, 혈전증, 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는 건데요. 무릎 아래에 대형 쿠션을 받쳐 다리를 올려놓고 사용 불가능자는 피부 화농성 염증이 있는 분, 동맥순환 장애가 있는 분, 접촉성 피부염이 있는 분은 신으시면 안 되고 수면 시에도 착용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은 체위 변경 형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양화의 바로 누운 자세이죠. 휴식하거나 잠잘 때, 반자의 반은 앉은 자세, 호흡곤란, 세면, 식사, 위관 영양시, 복이 엎드린 자세를 말하는 거죠. 등에 상처가 나거나 근육을 쉬게 할 때, 축이 옆으로 눕는 거, 둔부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 휠체어 이동 돕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그재그로 가는 모습은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또는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의 모습이고요. 앞바퀴를 들어 올려야 되는 경우는 문턱을 오를 때, 문턱을 내려갈 때 또는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입니다. 또는 턱이 도로턱일 수도 있겠죠. 뒤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는 무조건 내려갈 때, 앞으로 이동하면 대상자가 굴러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에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 기억해 주세요. 감염 예방법으로는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고 그런 다음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시 소독하면 됩니다. 낙상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의 예방법으로는 흐트러진 물건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신체 심리적 위험으로는 시력이나 청력, 균형감각 감퇴 또는 요실금으로 인한 거, 저혈당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항암치료 대상자가 속이 메스껍다고 할 때에는 차가운 음료를 드리면 되는데요. 차가운 주스도 해당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기 및 주방의 위생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다와 식초를 배수구에 부어 놓으면 악취가 사라지고 수세미는 스폰지형보다는 그물형이 좋습니다. 씻은 식기는 행주로 절대 닦지 말고 어긋나게 엎어 놓으면 좋고요. 고무장갑은 조리용과 비조리용을 꼭 구분해서 쓰셔야 합니다. 침상 청결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개는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도록 하고 습기와 열 흡수하지 않은 것이 좋고요. 요는 단단한 것,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 이불은 양모나 오리터는 그늘에서 꼭 건조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세탁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선 후 세탁하고 삶기 전에 세탁을 먼저 하셔야 되고 커피, 과일즙은 얼룩 표백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땀은 재빨리 처리하시고 립스틱은 액체 세제나 울 전용 세제로 사용하시면 되고 파운데이션은 벤젠이나 휘발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튀김은 주방용 세제를 사용하시고 다리미질은 앞으로 나갈 때 뒤에 힘이 들어가야 되고 방충제는 위쪽 구석에 놓으셔야 되고 한 가지만 사용하셔야 되는데 화학 반응으로 옷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에 의사소통은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하고 소음이 있는 곳은 피하고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에는 아니오라고 짧게 대답하고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합니다. 판단력 이해력 장애는 짧은 문장을 천천히 이야기하고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합니다.
다음은 주의력장애 의사소통 방법인데요. 대상자와 눈을 마주치고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하고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이고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합니다. 진압력 장애가 있는 분과의 소통 방법은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키는데요. 주로 낮 시간에 인식시키고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고 주의사항을 문서화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치매 요양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3월 시험에 치매에 대한 문제가 약 13~14문제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내용들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 지원은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이 좋고요.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시고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에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주어서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면 좋습니다. 변실금이 있는 치매 대상자의 배설관리 방법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뒤처리 방법을 손동작으로 보여주어 스스로 처리하도록 도와주고요. 구강위생은 치약은 삼켜도 상관없는 어린이용을 사용하시고 치아가 없는 치매 대상자가 식후에 차를 마시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양치질을 거부할 때에는 물치약 또는 생리식염수로 헹궈주는 것도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 대처 방법은 옷 입기를 싫어할 때는 시간이 지체돼도 기다려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반복적 질문을 할 때에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고요. 밥을 먹었는데 또 달라고 할 때에는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잠시 기다려 달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치매 환자가 배회할 때에는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배회 코스를 만들어 주고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하며 화를 낼 때에는 의심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찾아보고요. 음식물에 독국물을 타놓았다고 의심할 때에는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드셔보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갑자기 흥분하여 주위 사람들을 위협할 때에는 자극하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는 게 좋습니다. 파괴적 행동을 보일 때에는 난폭한 행동은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내에 사라지게 됩니다. 석양 증후군이 나타날 때에는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거나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고 해가 질 무렵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하고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고 낮 시간에 움직이거나 활동하고 밖으로 데려가 산책시키는 게 좋고요. 또 TV를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보일 때는 단호하게 말을 사용하여 제지시키고 침착하게 옷을 입힙니다. 다음은 임종 적응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부정 단계인데요.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병이 심각함을 알면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부정 단계입니다. 분노 단계에는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혹은 왜 지금이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어디에서나 불만스러운 면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목소리를 높여 불평을 하면서 주위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하는 단계가 분노 단계입니다. 세 번째 타협 단계는요. 우리 아이가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제3의 길을 선택하고
비이성적 요구가 감소되는 단계, 타협 단계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우울 단계인데요. 자신이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침울해지는 단계입니다.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고 수용 단계에서는 나는 지쳤어 라고 표현하고 머나먼 여정을 떠나기 전에 갖는 마지막 정리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반복해서 들어주세요.